40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가 단 3개월 만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약 47조 원이었으니 지난해 농사를 1년 내내 지어서 얻은 수확을 올해는 단 한 분기 만에 거의 다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실적 발표가 코앞인데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할까요? 왜 내 계좌는 축포 소리에 맞춰 빨갛게 타오르지 않고 오히려 파랗게 질려가는 걸까요? 왜냐고요? 지난 1년간 이와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매 분기마다 역대급 실적,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지만 발표 직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실적 발표라는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는 마지막 손님이 될 뿐입니다. 계좌 파란불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에 팔아라는 낡은 격언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라는 파도 밑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조류의 움직임, 즉 AI 시대가 불러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혁명과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의 본질을 파헤치려 합니다. 당신은 눈앞의 실적 숫자에만 매달려 파도에 휩쓸리는 당이 트레이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산업의 구조 변화라는 조류를 읽고 부의 기회를 잡는 구조적 투자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투자 관점을 180도 바꿀 진짜 매매 공식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반복되는 패턴을 함께 복기해 봅시다. 마치 시험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매분기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땠을까요? 1분기 역대급 실적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지만 발표 직후 주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2분기 또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발표와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3분기였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분기 역시 마찬가지였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첫째,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오른다. 둘째, 막상 뉴스가 발표되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인식과 함께 단기 차익을 노린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하락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sell on the news 현상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파랗게 변하는 역설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진짜 부의 기회는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하락.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번 실적 발표 후 잠시 주춤했던 주가는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전의 고점을 가뿐히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려 나간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SK하이닉스의 성장이 한 분기로 끝나는 반짝 실적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이 주가 밑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단기적 조정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기적 손실의 공포를 이겨내고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영원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하고 단기 조정에 손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분기 영업이익 40조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기 영업이익 40조, 영업이익률 70% 돌파라는 월급쟁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AI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을 근본부터 뒤엎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명은 해결 불가능한 공급 부족입니다. 자, 거대한 피자 가게를 상상해 보세요. 이 가게는 일반 페퍼로니 피자와 엄청난 돈을 주는 VIP 고객을 위한 최고급 트러플 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VIP 고객이 앞으로 당신네 가게 모든 오븐을 트러플 피자 만드는 데만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니까요. 가게 주인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메모리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최고급 트러플 피자, 즉 HBM 주문이 폭주하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가 생산 라인을 HBM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반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페퍼로니 피자, 즉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마르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2027년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는 극심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닙니다. 생산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거대한 공급어 지각 변동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장기 공급 계약 LTA로의 체질 개선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변덕이었습니다. 어제는 없어서 못 팔다가도 내일은 재고가 쌓여 가격이 폭락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빅테크 고객들과 3년, 5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매일 아침 가격이 바뀌는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 온영한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보된 겁니다. 변덕스러운 파도를 타던 조각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유조선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 안정성, 이것이 바로 월가의 큰손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포인트입니다. 진짜 무서운 격차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혁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SK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기술 독점입니다. 특히 차세대 HBM의 심장이라 불리는 MRMUF 패키징 기술은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성벽과도 같습니다. HBM은 디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칩을 높이 쌓을수록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MRMUF는 이 칩과 칩 사이의 미세한 공간을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특수 보호제로 한 번에 채워 넣어 열을 매우 효율적으로 방출시키고 칩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왜 대단하냐고요?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칩을 한 층씩 쌓을 때마다 필름 형태의 소재를 붙이는 방식인데 이는 공정이 복잡하고 열 방출에 취약합니다. 반면 SK 하이닉스의 MRMUF는 마치 건물 전체에 특수 단열재를 한 번에 주입하는 것처럼 공정이 단순하고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차세대 AI 칩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은 AI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공급 부족, 장기 계약을 통한 이익의 안정화, 그리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해자. 이 세 가지 혁명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의 단순한 호황불황 반복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도 비슷한 말을 했다. 결국 거품은 꺼지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지금의 낮은 주가 수준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자,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12개월의 이익을 내다보는 포워드 PER이 5배에서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데 주가 가치는 왜 이렇게 인색한 평가를 받을까요?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경기 변동성, 즉 사이클 때문에 시장이 영원히 높은 가치를 주지 않는 저평가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PER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논쟁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7년과 2018년,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7년과 2018년의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던 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과 PC였습니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도 일부 있었지만 핵심 동력은 결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얼마나 사주느냐에 달린 B2C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B2C 시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덕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교체를 미루고 쓰던 노트북을 더 씁니다. 수요가 경기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죠. 결국 이 사이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자 수요는 급격히 꺾였고 경쟁적으로 늘려놓은 공장 설비들은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치킨 게임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슈퍼 사이클은 경기장의 선수와 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수요의 주체가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AI 패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들의 AI 인프라 투자, 즉 B2B 수요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빅테크 기업에게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히 비용을 아껴야 할 부품이 아닙니다.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자산입니다. 자동차 경주에 나간 선수가 최고의 엔진을 두고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10% 오르는 것보다 경쟁사보다 뒤처지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의 가격 저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사이클처럼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패턴이 아니라 높은 이익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고점 체류형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결국 본질은 이것입니다. 과거 2018년의 시장은 B2C라는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시장은 B2B라는 거대한 조류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낮은 PE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함정이 아니라 시장이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치를 온전히 가격에 새겨 넣지 못한 기회라고 봅니다. 시장은 여전히 2018년의 낡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입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논리라도 반드시 잠재된 리스크에 대한 압박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경쟁사들의 추격은 얼마나 매서울까요? AI 수요 자체가 거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날카로운 창을 막아낼 가장 단단한 방패, 즉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도 반드시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맹목적인 낙관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도 언젠가는 무뎌질 수 있기에 우리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투자 논리를 잠재적 리스크라는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보는 압박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등 뒤에서 무섭게 추격해오는 경쟁자들입니다. 영원한 독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누리는 HBM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삼성전자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HBM 매출이 3배 급증한 2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차세대 HBM사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10%대에 머물던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며 이제는 엔비디아의 최상위 공급사 중 하나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SK하이닉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경쟁자는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약 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에 돈을 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키워 한국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의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들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이후 시장의 공급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우리 내면의 탐욕과 공포를 자극하는 수요 둔화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뜨거운 AI 열풍이 신기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만 이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투자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폭발적인 기대가 꺾이는 순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해결 불가능한 공급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가격은 과거의 사이클처럼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은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끝나지 않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자극해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경쟁자를 우리 손으로 키워주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이 거대한 싸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방패는 하반기로 예정된 ADR 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잘라놓은 피자 조각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먹을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자의 추격, 수요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분 희석 우려까지 4가지 단단한 방패로 우리의 투자 논리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큰손들이 여전히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AI가 불러온 구조적 혁명이 훨씬 더 거대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 23일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확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투자자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숫자를 넘어 거대한 흐름의 신호를 읽는 법,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2026년 투자자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40조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눈앞에 둔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적 발표라는 축포가 터진 이후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에 담긴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변동성의 파도를 헤쳐나갈 여러분을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고수들은 실적 발표 당일의 주가 변동에 일일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곳,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기업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나침반만 있다면 당신은 단기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가이던스의 톤을 읽는 것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열리는 컨퍼런스 콜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진의 자신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사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 언어로 대답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BM4 양산 일정에 차질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모든 것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주요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LTA 확대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 대해 확신한다, 선도할 것이다 같은 강한 어조의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분기, 나아가 내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진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수급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들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적 발표 후 세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발표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발표 직후 잠시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물량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단기 차익 실현을 건전한 손바뀜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파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쟁사의 움직임을 교차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적의 동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경쟁자들의 발표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발표 직후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내놓거나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고 발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HBM4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엔비디아 역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의 기술적 진보나 투자 확대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누리는 독점적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호는 ADR 상장 로드맵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반기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글로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느냐입니다. 만약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시기와 신주 발행 규모가 구체화될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를 그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발표된 실적이라는 과거의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미래를 암시하는 가이던스의 톤, 시장의 진짜 힘인 외국인의 발걸음, 경쟁 구도를 바꿀 경쟁사의 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수급에 영향을 줄 ADR 상장의 구체적인 계획, 이 네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당신은 안개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